더 이상 한국인은 보이지 않는 태국 공항. 공항을 가득 채운 고함 소리와 엄청난 짐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인 방문 1위의 국가였으나 최근 태국 내 반한 감정 확산 이후 태국을 찾는 한국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혼란이 가득한 태국 공항에서 매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태국 정부가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아나입니다. 공항 운영 매니저로 근무 중이에요. 저는 수바르나부미 공항에서 일한 지 5년이 됐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처음이에요. 공항 안에 긴장감이 가득한 것 같아요. 터미널을 걷는데 소음이 엄청나게 크고 여기저기서 지연된 항공편과 분실된 수화물에 대한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진정하려 했습니다. 제 일이 상황을 통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객들이 아니라 방금 한국에서 강제로 귀국당한 태국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짐 찾는 곳에만 수백, 아니 어쩌면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젊은 여직원 한 명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직원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짐은 어디 있나요? 한 남자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그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끼어들었어요. 손님, 많이 답답하실 거 알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짐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비행기 편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는 저를 노려보면서도 정보를 건네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상황이 공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붐비는 터미널을 다뤄본 적도 있고 잃어버린 짐 문제도 심지어 직원 파업도 해결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해해요. 태국에서는 평균 일당이 350바트 정도인데 그걸로는 간신히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의 7배를 벌 수 있으니 그 위험을 감수할 만했겠죠.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한 젊은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땅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는 시아나라고 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가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사촌, 친구가 추방당했을 때 느꼈던 그 상실감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크릿이라고 해요. 그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제 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크릿, 같이 짐 찾는 곳으로 가볼까요? 그와 함께 걷다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크릿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지친 얼굴들, 축 처진 어깨, 빛을 잃어버린 눈동자들. 한 명도 집에 돌아와서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두려움과 실망감이 모두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태국을 떠났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크릿의 짐을 찾으려고 주변을 살피다가 그의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하지만 가방을 붙잡자마자 그 빛은 다시 사라졌어요. 그는 가방을 찾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어요. 고마워요. 그가 웅얼거리듯 말하며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나아지길 바라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크릿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들 그러길 바라겠죠? 이건 단순한 공항 문제만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되어 발생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게 훨씬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나라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오곤 했었죠. 푸켓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고 방콕의 대형 쇼핑몰에서도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긴장감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태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공항에서 일하면서 매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생각하며 문제는 단순히 규칙이나 정치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크릭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공항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삶이 뒤집힌다는 거였어요. 공항을 걸어가는데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듯했지만 어두운 구름 대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사람들이 공항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커져왔고 그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 해 동안 많은 태국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한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일만 하면 자국에서 버는 돈의 7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죠. 심지어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몇몇 태국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마약을 팔거나 절도를 저지르다가 걸린 거죠. 이 일로 인해 한국 정부가 화가 나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다 갖춘 사람들조차도 공항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SNS에서 유명한 태국 배우가 한국에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배우는 모든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태국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한국 금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길처럼 그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죠. 공항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 문제가 실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근처에 아마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었는데 모두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여행이 취소됐대. 몇 달 동안 준비한 K-팝 콘서트 보러 가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속상했어요.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몇몇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모든 태국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가 공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태국 전역에서 이런 영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푸켓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제 친구 녹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객실이 반이나 비어 있다고요. 예전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 매일 손해를 보고 있어. 녹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호텔뿐만이 아니에요. 저번 주말에 방콕의 유명 쇼핑가를 거닐었는데 마치 유령 도시처럼 한산하더라고요. 예전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해서 기념품을 사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이제는 텅 빈 가게들이 많았어요. 한 가게 주인이 가게 밖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슬프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 걱정이 됐어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국 관광객들을 더 초대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공항에서 일하는 제 동료들이 하는 말도 들었어요. 난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워. 그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응대하기도 쉬웠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 두 나라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관광객이나 노동자 문제를 넘어서 서로의 우정과 문화 교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보던 한국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그 드라마들을 통해 한국 문화에 더 친숙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몇몇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른 게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두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공항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 작은 선의를 베풀기로 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한국인 가족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도 태국에 오기로 결심한 몇 안 되는 관광객 중 하나였을 거예요. 제가 그 가족에게 다가가서 제가 연습한 한국어로 최대한 친절하게 말했어요. 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길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그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 오면서 많이 걱정했는데 덕분에 환영받는 느낌이에요. 큰 일은 아니었지만 좋은 시작이었어요.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친절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천천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틈이 벌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 틈도 메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면서 구름이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장 어두운 폭풍 뒤에도 언젠가는 항상 밝은 내일이 온다는 희망이 느껴졌어요. 부디 태국과 한국도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요. 저는 요즘 두 나라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특히 관광업에 있어서 더 자주 생각하게 돼요. 이번 위기의 영향은 어디서나 느껴지거든요. 단순히 보고서에 적힌 숫자나 통계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람들, 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푸켓을 예로 들게요. 제가 작년에 푸켓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해변에는 한국인 가족들이 모래성을 쌓고 웃고 떠들며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몇몇 지역에서는 태국어만큼이나 한국어가 흔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곳 리조트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말해줬는데 마치 유령 마을 같대요. 그전에는 몇 달 전에 예약이 꽉 차곤 했던 객실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대요. 예전엔 손님 만드라 정신없던 직원들도 지금은 그저 손님이 오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푸켓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방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나면 쇼핑몰이나 야시장을 산책하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시암 스퀘어나 짜뚜짝 주말 시장은 늘 활기가 넘쳤거든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기념품을 사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조용하고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손님을 보며 활짝 웃던 상인들이 지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가게 임대료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하는 공항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태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정말 많았어요. 출발 보드를 볼 때마다 한국행 항공편이 가득했는데 요즘은 보드에서 사라진 노선들을 보면 마치 누군가 반 이상을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 취소된 노선 하나하나가 단순한 줄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잃어버린 일자리, 보류된 꿈, 그리고 생계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숨어 있어요. 당연히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관광청에서는 한국 관광객의 빈자리를 중국 관광객으로 채워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어요.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잠재적인 관광객 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는 않았어요.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많은 중국 관광객들도 정말 훌륭한 손님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상보다 문화적 차이가 컸거든요. 현지 가게들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호텔 직원들이나 식당 주인, 그리고 가이드분들까지 다들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행동하는 방식, 기대하는 것들,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까지 다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냥 준비되지 않은 문화 충돌이었을 뿐이죠. 지난주에 제 동료 2명이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옛날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오던 시절을 그리워하더라고요. 한국 분들 항상 예의 바르셨잖아. 한 명이 말했어요. 맞아. 비록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꼭 태국어로 하려고 노력했었지. 다른 동료가 대답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어쩌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가끔 관광객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걸 들었거든요. 지금은요?
그 사람들도 그때의 문제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요. 경제적인 타격도 엄청나요. 이건 단순히 관광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과 무역을 하는 많은 태국 회사들이 있어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심지어 식료품까지 이 모든 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 사촌이 한국으로 과일을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거든요. 직원 절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과일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그냥 이 긴장감이 모든 걸 더 복잡하고 비싸게 만들어버린 거지. 이건 돈 문제만도 아니에요. 문화적인 영향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나 펍은 여기서 정말 인기 있었어요. 그 덕에 두 나라 사이에 문화적인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최신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온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 모든 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예전처럼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신뢰와 관계를 다시 쌓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가늠이 안 돼요. 가끔 공항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면 더 큰 그림을 생각해요. 한 명 한 명의 화난 승객, 취소된 항공편 하나하나, 눈물로 이별을 고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예요. 두 나라가 서로 가까워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지게 된 이야기의 한 부분인 거죠. 이 상황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단절되거나 깨진 개인 간의 관계들, 문화적 교류, 사람들 간의 이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걸음씩 천천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더 잘 들어왔어요. 한 벤치에 앉아 작은 가방을 가슴에 안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눈이 붉게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젊은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두 사람 다 겁에 질린 듯 속삭이며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남자 무리 쪽으로 다가가 보니 그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잃고 돌아온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이제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국에서 번 돈이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돈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화가 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상황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솜차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지난 2년간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했대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아이들 학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다 끊길 판이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솜차이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여기서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는 없잖아요. 다 잃게 될 거예요. 저도 답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구직 관련 정보를 연결해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솜차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노이라는 젊은 여성은 저축한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릴 계획이었대요. 퐁이라는 남자는 동생들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대요. 다들 조금씩 사연은 달랐지만 잃어버린 기회와 불확실한 미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도 제 가족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려고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제가 이 공항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든 제 가족도 저들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니 그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고작 한 사람일 뿐인데 이 혼란 속에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다시 크릿이 보였어요. 그는 혼자 앉아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괜찮으세요? 크릿은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당신이군요.
그가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했거든요. 얘기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크리스는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지만 부모님께 돈을 보낼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도요.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 봤던 풍경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봄에 벚꽃이 만개할 때의 그 설렘이란, 물론 모든 게 다 좋았던 건 아니었죠. 크리시 말했어요. 불법 체류라는 게 무서웠어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크리스의 눈에선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본 것과 같은 표정이 느껴졌어요. 다른 삶을 잠깐이라도 경험해봤는데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크리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기서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죠. 하지만 똑같진 않을 거예요. 돈도, 기회도 전부 다르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격려하는 말도 쉽사리 나오지 않았어요. 빈말로 그를 위로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대신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어요. 가끔은 그게 전부이기도 하니까요. 일어나려는 순간 크리시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들어주셔서, 신경 써주셔서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됐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몸 잘 챙기세요, 크리.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 결국은 잘 헤쳐나갈 거예요. 크리스에게서 돌아서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오늘 봤던 깨져버린 꿈들에 대한 슬픔, 이 모든 게 너무도 불공평하다는 분노.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도 보였어요. 제가 나눈 대화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바로 사람들의 강한 의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커다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좌절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들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작든 크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기로요. 작은 친절 하나, 이해해 주려는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한 사람씩, 한 가지 이야기씩 말이에요. 제가 시계를 보며 퇴근 도장을 찍었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정말 긴 하루였죠. 어두운 주차장을 걸어 차로 가는 동안에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도와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갔어요. 슬프게 웃던 크리스의 얼굴, 잃어버린 여행 가방을 찾고 눈물을 흘리던 여자분, 그리고 아들이 어디 있냐고 계속 묻던 할아버지. 각자 사연은 다 다르지만 그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털썩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잠시 숨 좀 고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차창을 통해 서늘한 밤 공기가 들어왔고 근처 야시장에서 나는 은은한 길거리 음식 냄새가 살짝 풍겨왔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저 공항 운영팀 매니저일 뿐인데 태국과 한국 간의 이 복잡한 문제에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큰 강도 처음엔 작은 물방울 하나로 시작하는 법이란다.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작은 무언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또 나중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들이 정말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만약 양국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무언가 해볼 수 있다면요? 정치인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말이에요. 문득 2년 전 항공 관련 회의에서 만났던 한국 인천공항 친구 지연이가 떠올랐어요. 그땐 우리 둘이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졌거든요. 승객들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긴 근무 시간에 대해 푸념도 자주 했죠. 하지만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아진 뒤로 우리도 어쩐지 연락이 뜸해졌어요. 서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지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여긴 좀 정신없어. 너는 괜찮아?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계단을 뛰어오른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만약 그녀가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죠? 혹시 태국에 대해 아니면 저한테 화가 나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곧바로 3개의 작은 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몇 초 후에 그녀의 메시지가 떴어요. 지연아, 내가 연락해줘서 너무 기뻐. 나도 너 많이 생각했어. 여기도 힘들었어. 너는 어떻게 지내?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살짝 내려놓아진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다 보니 저와 지연이가 같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국 공항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경험이나 걱정거리를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해봤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밤이 깊어져 인사를 나눌 때쯤엔 작은 계획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일단은 조그만 페이스북 대화방을 만들어 보는 것뿐이었죠. 그래도 뭔가 중요한 일의 시작 같았어요. 강을 이루는 첫 번째 물방울처럼요. 집으로 가려고 차 시동을 걸었을 때 제가 조금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여전히 피곤했고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만난 크릭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들의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어쩌면 그들의 미래를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작은 친절 한 번으로,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으로, 그리고 하나의 우정으로요. 조용한 방콕의 거리 위를 달리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근할 거예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들어주고, 작은 희망을 조금씩 퍼뜨려 보겠다고요. 언젠가 이 순간을 돌이켜봤을 때 이게 두 나라를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그건 미래의 일이겠지만 지금은 이 첫걸음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봤어요.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거예요. 희망도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찾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피곤하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작은 친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